안압이 높은 경우 이제 우리가 혈압이 높은 경우, 안압이 높은 경우, 혈압이 높다 그래서 꼭 안압이 높은 건 아닙니다. 혈압이 높아서 오는 병증은 눈 중풍, 망막에 있는 혈관이 갑자기 확 막히거나 확 터지거나, 또 머리 중풍, 머리로 가는 동맥이나 정맥이 확 막혀서 뇌경색이 오거나 확 터져서 뇌출혈이 오거나, 눈에 있는 망막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가는 모세혈관 부위가 분포되어 있는 부위가 말 그대로 머리카락 크기의 얇은 가는 이런 혈관이 분포되어 있는 부위가 눈의 망막 부위가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망막에는 광수용체라는 세포와 또 시신경, 그 다음에 혈관, 이 세 개가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본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전기 에너지를 시각 중추가 있는 대뇌 후두부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역할의 전선에 해당되는 역할이 시신경입니다. 우리가 이제 안압이 높은 경우에 가장 혈압이 높은 때나 마찬가지로 먼저 압력을 빼주는 게 먼저입니다. 압력을 빼주기 위해서 안방수는 먼저 이뇨제를 많이 쓰게 됩니다. 우리가 소변을 쫙쫙 빼면 눈에 있는 물이 소변을 통해서 쫙쫙 나가니까 여기가 물이 찬 거기 때문에 쭉쭉 빼내면 먼저 안압을 떨어뜨리거나 혈압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혈압, 안압 둘 다 압력이 센 거는 이뇨제로 소변을, 몸에 있는 수변을 내보낸다. 두 번째는 설사시키는 방법. 아래가 뻥 뚫려야지 위에 있는 곳이 뚝 내려갑니다. 근데 아래가 변비로 아래 꽉 막혀 있거나 숙변이 있거나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면 독소들이 자꾸 위로 쌓이고 위에 압력이 높아지면서 눈에는 눈 중풍이나 머리에는 머리 중풍이나 안압이나 이런 것들이 빵빵한 증상들이 갈수록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할 경우에는 대변을 확 설사시켜 버리거나 아니면은 세척해서 관장으로 한 번씩 쭉쭉 빼내는 걸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사열요법이라고 해서 피를 냅니다. 손톱 발끝이나 또는 눈 주변 혈자리, 태양열이나 눈 주변 혈자리, 또는 피가 안 돌면 콕콕 쑤시고 아픕니다. 아픈 자리, 만약 머리가 아픈 부위에 피를 내서 몰려있고 충혈되고 피가 순환이 안 되는 부위에서 직접적으로 피를 내게 됩니다. 코에 있는 혈관도 눈과 머리와 가깝기 때문에 코에 있는 혈관도 확 쐬서 피를 한번 쏟아내면 피가 쭉 빨려 나가면서 안압이 확 떨어지는 효과가, 혈압이나 안압이 떨어지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또 눈 주변 혈자리에서 피를 내는 거, 또 귀 끝에서 피를 내는 거, 귀 이첨이라고 해서 귀 끝, 그 다음에 혀 끝, 그런 혀를 뒤집어서 정맥이 튀어나오는 부위를 혈관에서 직접 피를 내는 사열요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침을 맞으면서 이제 침 맞는다는 얘기는 조기 지진하면서 기가, 에너지가 몰려있는 상태, 어디 순환이 안 되고 기가 부족하거나 기가 몰려서 있는 상태를 침으로 조절해서 치료한다. 균형을 잡아줘서 치료한다. 막힌 것은 순환시키고 부족한 것은 채워져서 순환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침을 맞으면서 같이 해줄 수 있는 거, 우리 침을 맞을 때나 안 맞을 때나 꼭 필요한 거, 안압이 오른다든가 뭔가 감정상에 화가 자꾸 치민다든가 자꾸 열이 치민다든가 자꾸 머리가 터질 것 같이 아프다든가 머리 콕콕 쑤신다든가 자꾸 화가 치민다든가 이럴 때 가장 1순위로 해줄 것이 호흡입니다. 호흡. 느리고 천천히 하는 호흡. 처음에는 그냥 5대5 비율로 해도 됩니다. 5대5 비율 또는 5대6 비율로 들어 마시는 거, 내뱉는 호흡, 5. 살이 찐 분 같은 경우는 6, 7 내뱉는 호흡을 더 많이 해서, 독소가 많을 경우, 내 몸에 살이 쪘을 경우, 내뱉어야 될 게 더 많을 경우는 내뱉는 호흡을 더 길게, 만약에 살이 많이 쪘다 그러면 5대10, 5초간 숨 들여 마셨으면 10초간 숨 내뱉는, 우리가 풍선요법에서 내 몸에 독소를 많이 내뱉으면 당연히 아랫배가 쏙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들어 마시는 숨 좁게, 우리가
이 내뱉는 숨 길게 그게 하게 되면 저절로. 근데 다만 꼭 지켜야 될 것은 느리고 깊게 하는 호흡. 뭐 5초 10초에서 들어 마시고 내뱉고 들어 마시고 내뱉고 이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심장 박동수가 더 빨라집니다. 내가 막 흥분돼 있고 화가 차 있고 압력이 세지고 그럴 때는 천천히 깊게 하는 것이 우리 인체의 가장 핵심적인 생명의 핵심적인 기관인 자율신경계를 조절해 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자율신경계도 항상 음양의 이치로 조절되는데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것은 흥분한 상태, 부교감신경이 저하된 것은 너무 다운된 상태. 그래서 화가 나고 막 짜증 나고 혈압 오르고 뭐가 쑤시고 아프고 막 이래요. 잠 못 자요. 막 그러면 교감신경이 막 항진된 겁니다. 그러면 콜티졸,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서 유독가스를 1400 정도 분비가 되고 또 그 혈관 내에 근육이 긴장되면서 혈관이 압박받게 되고 또 안압이나 혈압이 오르게 되고 또 내 몸의 머리도 몽롱한 상태, 세포, 독소로 인해서 머리가 총명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몽롱해지고 또 가스들이 오래 유입되다 보면 스트레스 인한 가스들이 오래 유입되다 보면 그 치매나 건망증으로 다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 치료를 하면서 또 침 치료를 안 할 때라도 호흡법을 해주는 것이 1순위. 근데 침 치료를 받으면서 호흡법을 같이 해주면 훨씬 좋습니다. 침이라는 것은 약물을 주사하는 게 아니라 조기치신이라는 기라는 에너지, 우리가 기가 뭐예요? 그러면 에너지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인체는 에너지인데 에너지의 치우침에 의해서 질병이 왔기 때문에 치우침을 오장육부와 밖에 있는 경락을 이어주는 12경락, 12가지 경락, 기혈의 흐름 노선, 우리가 신경이 인체 내에 근육을 주관하듯이 인체 내에 혈액을 주관하는 12경락의 혈액과 오장육부를 주관하는 12경락의 혈자리에 화열과 수열, 또 허증과 실증, 허증, 실증, 한증, 열증, 또 내부 장부, 오장육부의 이 기혈의 이 허실, 한열 이런 것들을 혈자리의 그 이치를 따라서 사암치법이나 오행치법이라는 이치를 따라서 허즉보기모, 실즉사기자. 또 허하면 보호를 할 거고, 실하면 살을 할 거고, 차가우면 뜨겁게 할 거고, 뜨거우면 차갑게 해주는 이런 침법의 이치에 따라서 몸 자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거다. 균형이 잡힌 상태가 건강한 상태입니다. 몸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자율신경계입니다. 사람이 몸의 균형이 깨지면 자율신경계 이상이 오게 되고 또 자율신경계 이상이 오게 되면 몸의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율신경계를 외부에서 잡아줄 수 있는 것이 호흡법이다. 자율신경이 호흡을 주관하는 역할을 하는데 호흡을 통해서 자율신경계를 주관하게 됩니다. 신경이 근육을 주관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근육 운동을 통해서 신경을 이 기능을 좋게 하듯이 내가 신경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신경이 주관하는 것이 근육입니다. 내가 근육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육 운동을 통해서 신경을 강화시키고 신경을 회복시키는 기능을 할 수가 있듯이 자율신경계가 하는 많은 역할 가운데 하나가 중추적인 역할이 호흡을 주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자율신경계를 거꾸로 이 균형을 잡아주고 자율신경계의 이 건강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호흡법이 이 자율신경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자율신경계가 주관하는 거기 때문에 호흡을 느리고 천천히 하는 호흡을 통해서 자율신경계가 막 틀어져서 병증이 오는 것을 잡아준다.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호흡법, 느리고 천천히 하는 호흡법 꼭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에는 침치료와 함께하는 호흡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